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정견학직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45번 과제에 대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고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먼저 원점을 펼친 다음 XY 평면을 선택하고 화면 가운데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 도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치수 해석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제노버 기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제일 바깥 이 왼쪽을 정면도 오른쪽을 우측면도로 하겠습니다. 우측면도에서 제일 바깥 원의 지름이 파이 60mm이고 그 다음 정면도에서 봤을 때 이 폭이 12m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60mm 크기의 원을 작성하고 일단 12mm 두께로 돌출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 지름 60mm를 스케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돌출 거리를 12mm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각투상도처럼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F4를 클릭한 누른 상태에서 도면을 살짝 옆으로 돌린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의 모서리 이 부분을 클릭하면 우리가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세워져 있고 그때의 모서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은 우리 이 상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를 작성을 하고 나중에 패턴으로 6개를 만들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치수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도면은 지금 이렇게 타원 형태로 상세도로 되어 있지만 뭐 시험 때는 타원이 그리기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원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오늘은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보시면 먼저 상세도 부분을 잘 보시면 치수를 보셔야 합니다.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봤을 때 치수가 이 지금 16.5mm의 치수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이 끝점이 아니라 이 60mm 중심에 있는 이쪽 끝점에서부터 호의 슬롯 반호의 이쪽 끝까지가 16.5mm입니다. 그리고 다음 18mm는 이 중심에서부터 반대쪽까지 거리가 18mm입니다. 그리고 6-5G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름이 6mm가 아니라 총 6개가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의 지름이 5mm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8mm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D에서는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략 이 정도 위치에서 지름 5mm 크기의 원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부분을 원을 형상 투영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위쪽에 접선시킬 선을 수평으로 위쪽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접선 구속을 이용해서 원과 선을 접선시켜주고 원과 선을 접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기로 이런 형태로 잘라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수평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거리만 주면 되는데 우리가 치수를 이용해서 이 호의 끝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 또 이쪽 끝점까지 중심을 먼저 찍고 끝점까지 거리를 치수를 이용해서 점과 이 점을 찍었을 때 바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수를 도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의 지름이 정면도에서 아까 지름 60으로 그렸기 때문에 반지름으로 계산하면 30mm입니다. 이쪽에 중심이 있다고 가정하면 중심에서부터 30mm 거리입니다. 그런데 30mm 거리인데 우리 이 반지름이 5mm, 지름이 5mm, 즉 반지름으로 하면 2.5mm가 됩니다. 그러기고 전체 길이가 그러면 이 거리가 바로 2.5mm가 되기 때문에 16.5에서 2.5를 빼면 14mm가 됩니다. 그래서 14mm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중심까지가 2.5를 빼면 14mm가 되니까 이 점에서부터 중심까지는 16m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점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가 바로 16mm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직으로 선을 하나 작성하고 접선을 시켜서 치수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이 점과 원을 가져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16.5mm로 치수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수직인 선을 스케치를 해줘야만 원에 이 사분점과 치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어렵다면 16mm 방법이 어렵다면 자, 이런 형태로 선을 수직으로 선을 하나 작성하고 거리를 치수를 이 사분점 만나는 점과 입력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계산해서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도면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면을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 거리가 지름 거리가 5mm이고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하면 2.5mm 됩니다. 이 거리가 이 슬롯 형태로 된 중심에서부터 왼쪽까지 거리가 2.5mm입니다. 그러면 16.5에서 2.5를 빼면 14mm가 남고 그러면 14mm가 남으니까 이 점부터 오른쪽 끝까지는 14m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중심부터 원의 중심까지는 16mm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이 지름은 5mm입니다. 자,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을 선택하고
차집합 선택한 다음에 범위는 전체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면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튀어나온 부분의 거리는 우리 도면을 보면 정면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면도 부분을 보면 자, 이 12mm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1mm, 뒤쪽으로 양쪽으로 1mm씩 튀어나와 있어서 전체 거리가 14mm가 됩니다. 아래쪽도 대칭인 거리고 아래쪽에 이 17mm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의 거리가 17mm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를 잘 따라가 보면 이쪽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1mm씩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치수는 바로 위쪽에 상세도에 8mm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간격 띄우기로 8mm 거리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형상 투영을 해서 이 부분들을 모두 투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영을 하고 나면 형상 투영을 모두 하고 나면 간격 띄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간격 띄우기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선을 클릭하고 눌러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이동해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름이 4mm였으므로 클릭하고 4mm를 입력해줘도 되고 그런 다음 치수로 이 거리가 지름이 8mm이므로 반지름으로 하면 4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4mm로 주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은 자르기로 자르기 해주면 됩니다. 자, 자르기를 하고 나면 치수가 구속이 끼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거리를 한번 입력해 줘도 되고 그래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이 써봤던 자동 치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구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 종료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우리 이런 등각 보기 상태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역을 클릭해 줍니다. 자, 거리가 우리가 앞뒤 쪽으로 모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대칭 돌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비대칭 돌출을 사용하고 자, 앞쪽 거리는 바로 1mm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1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6mm이기 때문에 이 면에서부터 6mm만큼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 돌출 거리를 12mm를 했고 그 12mm에서 1mm만큼 더 나가야 되므로 이 면을 기준으로는 총 13mm를 오른쪽으로 이쪽 거리 13mm를 주면 뒤쪽까지 돌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대칭 돌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그리고 홈뷰를 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뒤쪽 모서리를 클릭해 보면 뒤쪽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6개를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자, 등각 투상도를 보면 오른쪽 이 면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에서 패턴 중에 원형 패턴을 선택합니다. 자, 회전시킬 피처는 바로 이 부분 가운데 있는 뚫린 부분과 이 바깥으로 1mm씩 튀어나온 부분 돌출 2번과 3번을 모두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모형 탭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전축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Z축이 되지만 이 외형을 클릭하면 중심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을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되는 개수가 현재 6개이므로 그대로 6개를 두고 360도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클릭해 보면 이런 형태로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 이상 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아래쪽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 부분을 보면 이 우측면도에서 아래쪽 부분입니다. 6-R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호가 원의 중심을 생각하면 대략 뭐 한 이 정도의 원을 지름 26mm 원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분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22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에 대략 뭐 이 정도 위치에 지름 26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 정도 위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형상 투영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기로 바깥 부분을 자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모양이 작성되었고, 자, 이 원의 중심이 현재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속을 주셔야 합니다. 자,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이 수직으로 중간에 오도록 구속을 주고, 그 다음에 치수를 주겠습니다. 치수는 이 중심에서부터 이 4분점까지 거리가 우리가 2mm였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자, 보시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이 4분점까지가 22mm이고, 이 원의 반지름이, 이 호의 반지름이 13mm이니까 중심까지 반지름이 13mm입니다. 그러면 13과 22를 더하면 총 35mm까지가 중심까지 거리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바로 이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 이 부품의 중심까지 거리를 35mm로 주시면 이 위치에 정확하게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점 치수가 안 잡힐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중심의 거리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3D 모형의 돌출로 차집합 처리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을 선택이 되면 차집합으로 변경해주고 거리값이 아닌 전체로 모두 돌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하나 둥글게 돌출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6개를 배치해야 하므로 일단 3D 모형에서 패턴의 원형 패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피처는 우리가 금방 돌출했던 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형 탭에서 4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은 동일하게 중심이 이 부분의 중심을 지나가야 하므로 그냥 면을 한번 클릭해주면 중심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개수는 6개의 360도를 배치하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우리가 부품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부분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같이 잘 보겠습니다. 정면도에서 보시면 키홈도 작성되어 있고 제일 안쪽 지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안쪽 지름을 보면 파이 10H7입니다. 그래서 10mm 크기로 구멍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멍을 먼저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있는 파이 20mm만큼을 먼저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앞쪽 지름이 파이 20이고 뒤쪽은 또 파이 11mm입니다. 그리고 돌출되는 거리도 다릅니다. 앞쪽은 20mm만큼 지금 등각투상도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입니다. 앞쪽. 이 부분은 크기가 지름이 20mm인데 이 면에서부터 아래쪽 치수를 보면 3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등각투상도에서 보이지 않지만 뒤쪽 면은 지름 16mm인데 이 돌출면에서 보면 이 튀어나온 1mm 제외하고 이쪽에서 보면
2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거리가 다르고 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중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지름 앞쪽은 지름 20mm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 평면이 선택이 되면 바로 앞쪽은 3mm만큼 돌출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모서리를 클릭해서 회전시키겠습니다. 자, 뒤쪽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중심에서 지름 16mm 크기의 원을 작성합니다. 자, 이 원은 바로 우리 도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2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영역이 선택되면 이번에는 거리를 2mm만큼 돌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홈뷰로 보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구멍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구멍은 우리가 지름 10mm 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mm 구멍을 전체 돌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10mm 구멍은 뭐 처음 아예 60mm 작성할 때 작성을 하시고 키온 부분도 작성을 하시고 돌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먼저 해도 되고 처음부터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지름 10mm 크기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이 선택되면 차집합 선택해주고 거리는 2mm가 아니라 전체 돌출이므로 범위를 전체로 바꿔주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가 이런 모양이고 뒤쪽은 좀 더 작은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있는 키온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키온 부분은 정면도를 보시면 3JS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수선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3mm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중심에서부터 이 키홈의 부분까지가 3mm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거리가 3mm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홈의 아래쪽 끝 부분부터 위쪽까지가 11mm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돌출 이 가운데 지름이 10mm였습니다. 그래서 1mm만큼 위쪽으로 더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스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안쪽 원을 형상 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각형으로 이 위쪽을 이렇게 살짝 가려주는 모양으로 사각형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자르기로 안쪽 부분들을 잘라주고 이제 치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자, 치수가 왼쪽 이 선 위쪽 거리가 우리가 3mm였고 자, 위쪽으로 다시 선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직 구속 해보겠습니다.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이 3mm 선의 중간점과 원의 중심점을 수직 구속으로 잡아주시면 기본 구속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높이가 이 지금 원을 먼저 선택을 하면 중심에서부터 치수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찍으면 중심에서부터 5mm, 6mm 주면 되지만 우리가 선을 먼저 클릭하면 이 4분점으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클릭하면 이런 형태로 선을 먼저 클릭하면 홀을 원에 가져다 줬을 때 전체 거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를 11mm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쪽 이 돌출로 작성한 이 영역을 선택해주고, 자, 차집합으로 변경하고 범위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앞쪽 부분을 보시면 다시 도면에서 이 부분, 키움이 파진 부분이 살짝 도면에서 왼쪽을 정면도를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카운트 보호 형태처럼 14mm만큼의 크기로 1mm만큼 우리 20mm 위치에서 20mm 크기의 면에서부터 1mm만큼 들어가는데 그 지름이 14mm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 하기 전에 먼저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이 같이 돌출되어야 하므로 형상 투영으로 모두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쪽 부분까지 모두 채워져서 돌출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을 지름 14mm 크기의 원을 작성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치수를 먼저 입력하고 14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집합이고 안쪽으로 1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등각투상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에서 이 부분만큼 안쪽으로 1mm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설을 보시면 도시되고 짓이 없는 못대기가 C1mm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따기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 등각투상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단면도, 정면도를 보시면 바로 이 뒤쪽 부분 파이 16mm로 되어 있는 이 뒤쪽 면과 구멍이 만나는 이 부분이 바로 못따기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치수값이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바로 이 부분을 못따기 1mm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에서 뒤쪽으로 회전시키고 3D 모형에서 못따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못따기 거리를 1mm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따기 해줘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이 키움 위쪽은 못따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홈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3D 부품이 모두 작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품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부품 번호를 45번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5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